네, 안녕하세요. 홍민호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주 선거가 있었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우리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유권지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후부터 줄이 길어지더니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아예 중단이 됐고요. 송파의 한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용지가 없어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송파구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 분량만 투표 용지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혀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음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투표 열기가 어느 선거 때보다도 높았다라는 신호가 계속 언론과 뉴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소와 같이 유권자 절반이면 투표용지가 충분하다라는 오래된 관행에 기대서 가장 기본인 이 투표용지를 준비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절반만 찍어놓고 투표율이 높아서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선관위는 사과를 하면서도 재선거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 정치권에서는 무효와 재선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 재선거가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투표 못하신 분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이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변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현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선관위 사과를 했어요. 자, 사과가 뭐라고 했고 좀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방금 우리 홍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재선거 책임이 없고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라면 이제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고치겠다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높은 투표율을 탓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절반만 인쇄한 건 이제 투표율 탓이 아니라 이제 준비의 문제인 것이겠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과한 바로 다음 날 선관위가 스스로 재선거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그었어요.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책임 당사자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 셈이죠. 이러면 사과의 진정성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분명히 뭐 어떤 패배한 이제 뭐 후보자나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를 뭐 지지한 유권자나 그 정당은 좀 이거를 구제를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관위가 사과문을 낸 바로 다음 네. 재선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냈다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선거 관련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과 관련된 소송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만을 위한 특별한 트랙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선거소청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됩니다. 선거소청이요? 네, 선거소청이겠다. 선거소청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거소청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둔 절차입니다. 이걸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상대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매우 짧아요. 6월 3일 6.3 지방선거였는데 네. 2주일 14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달력으로 보면 6월 17일까지 제기해야 되고 기간을 도과하면 각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원회에다가 이제 제기를 한다 치면 어쨌든 소청이면 소청인이 있고 피소청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선거의 선거인, 즉 해당 지역의 유권자. 유권자 본인이 네. 되겠죠. 그리고 후보자, 그리고 후보제를 낸 정당입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이번이라면 송파, 강남, 광진 유권자나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정당이 자격이 있겠죠. 네. 네. 상대방은 이제 선거를 관리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이 되겠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이 위원장 자리를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법관이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소청이라든지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선거 다툼을 재판하는 것도 법원이고 그 그쵸. 소송의 피고도 법관이라는 묘한 구조가 생겨요. 실제 재판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을 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런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이 서울지방법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뭔가 아무도 안 맞는 듯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선관위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쟁점은 투표 용지가 모자랐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잖아요. 그럼 투표 용지가 모자랐다는 것만으로 선거를 무효 소송을 했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선거에서 투표 용지가 모자랐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렇죠. 두 가지 정도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선거 결과를 바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과거 판례들을 보면 이 두 번째 요건, 결국에는 절차의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없었다면 당락이 달라졌을까라는 점까지 인정이 되어야지만이 선거 무효로 인정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재선거로 가는 길은 열려 있지만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라는 어떤 인과관계 입증이 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투표권의 침해를 받으신 분들이 수천 명 단위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보았을 때 최종 선거 결과가 몇만 표 차이, 약 4만 표 정도의 차이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단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소송은 가능하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그럼 뭐 선거 무효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투표를 못한 이 유권자들은 어떻게 뭐 보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 그나마 이게 좀 현실적인 구제 방안인데요. 네. 이게 국가가 결국에는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 국가 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가 손해배상을 네. 하는 주체로서 선관위한테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선관위는 이제 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 그렇죠.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니까 네, 선관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국민 여기에서는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침해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권리인 투표 권한, 참정권을 침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돈으로 보상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좀 의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뭐 수천 명이 결국에 집단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한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럼 결국엔 만약에 그 돈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솔직히 액수는 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찍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그 손해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가 좀 없겠죠. 그리고 핵심은 결국 이제 투표권을 빼앗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이제 위자료인데 이런 참정권 침해 위자료는 보통 이제 소액입니다. 더구나 이제 투표용지 부족을 정면으로 다른 형익단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그래서 첫 판결이 사실상 이제 기준점이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인당 한 수십만 원, 무겁게 봐도 100만 원인데 아마 100만 원까지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20만 원이라고 하고 2,000명이면 그것만 해도 얼마요? 그렇죠. 40억인가? 예. 뭐 그 큰 돈이기 때문에 수십억 원대 소송, 국가배상 소송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소송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10만 원, 20만 원 받겠다라고 소송하는 것보다는 그쵸. 좀 정의관념을 좀 구현하고 싶어서 소송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뭐 블로그라도 사이트라도 하나 오픈할까요? 집단 소송. 한번 열어볼까요? 근데 이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이 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과거에도 좀 들었던 문제이긴 한데 이제
6시, 오후 6시 투표 종료가 되면 네. 각 지상 3사, 지상파 3사하고 또 JTBC에서 출구조사를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출구조사 발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표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현재 득표율까지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치 영화에서 스포를 당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거를 보고도 이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적 성향이 좀 명백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앞서 딱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은 이 투표지 앞에서도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전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거나 아니면 누가 우세한다는지 알았다라고 하면 그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도. 그 얘기가 약간 이제 좀 도른 면은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재투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많으신 거죠. 자, 민주주의 선거에서 이제 절차가 이제 결과만큼 중요한데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 헌법상의 참정권 침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선거 과정이 결국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더라도 과정의 정당성이 좀 훼손되었다면 재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결국 선관위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많은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그렇죠. 2022년에 이제 부정 채용 문제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어떤 선관위가 자신의 이제 깨끗함을 증명을 하지 못하니까 이 부정 선거 논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선관위 스스로 이런 부정 선거에 어떤 빌미를 주는 부실한 선거를 이제 이번에 좀 책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없으려면 무엇이 바꿔야 될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것은 진짜 명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선관위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좀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선관위 이제 그 직원이라든지 뭐 관계자들을 혹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뭐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 알면서 자기의 업무를 일부러 내팽개쳐진 수준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 고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상 형사 책임은 좀 묻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대신 이제 징계 같은 이제 행정 책임과 아니면 이제 국회 차원의 뭐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선관위가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또 사고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제언을 하자면, 네.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투표용지 같은 것들에 이제 투표의 사전 준비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았을 때는 이런 나름의 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소송에 있어서의 뭐 위법성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이긴 한데 다만 그 몇 퍼센트, 몇 장을 인쇄해 둘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그게 공백인데요. 내부적으로 뭐 관행에 따라서 어느 정도만 준비해왔다라는 식의 약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제도화, 규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실 투표율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었고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수치화되고 있고 그러네. 몇 장의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있는 것 또한 파악되고 있었을 텐데 그걸 나중에 가서 사고가 일어날 때 알았다? 이건 사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인재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이 인재마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용지 공급뿐만 아니라 추가 인쇄나 현장에서 긴급 인쇄를 할 수 있는 등의 어떤 시스템, 장치 등을 매뉴얼 등을 만들어 두어서 현장에서 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좀 아주 점잖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이 선관위가 내부 감사를 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법원을 통해서든 내지는 감사원을 통해서든 어쨌든 이 선관위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리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재선거는 소청과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길이 있지만 결과를 바뀌었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문제가 있고요. 손해배상 또한 이 금액보다는 이 선관위의 책임을 공식 확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남은 것은 앞으로 선관위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실 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투표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큰 약속이죠. 그 약속이 용지가 모자라서 지키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다투기 전에 그 시스템부터 좀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현민 변호사님은요? 네, 뭐 좀 얌전하게 좀 내용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참 진짜 이게 과연 21세기 AI 시대를 앞두고 아니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할 만큼 자 통탄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과 이제 국가기관 그리고 뭐 야당에서조차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부실한 선거를 계속한다면은 부정선거론자들의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 그리고 정부에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법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